소개 감사드립니다. 예.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그리고 존경하는 박준동 교수님 모시고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애플 기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스티브 잡스의 키노트 프레젠테이션도 여러 번 보고 했는데 이런 형식의 발표를 하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 사실은 슬라이드가 이거에 적합하게 준비가 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받은 주제가 이제 심초음파를 이용해서 소아 심장 디지즈에 대한 어프로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 중에서 아마 에코카디오그래피를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제가 알아야지 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코를 사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네, 그러면 거의 반 정도는 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기초적인 부분이 좀 슬라이드에 있긴 한데 이건 빠르게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트라사운드는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영역의 음파보다 더 높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그런 이제 장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울트라사운드는 한 2메가에서 10메가 정도 헤르츠의 이제 음역대를 이용을 하고요. 보통 물체에 이제 어떤 울트라사운드를 보내서 반사돼서 나오는 부분을 이제 프로브가 감지를 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보통 1954년도에 이제 스웨덴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개발을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큰 머신이었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정말 이렇게 포터블한 그런 손에 쥘 수 있는 정도의 크기까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소아에서는 이제 프로브를 사실은 이렇게 체중에 따라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작게 보이시는 7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보통 이제 인펀트 5kg 미만에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5번 오메가 헤르츠를 주로 사용하는 게 한 5kg, 30kg 정도 소아들, 그리고 이쪽에 어덜트는 보통 이제 30kg 이상 신체에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과거에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는 이런 통상 이제 프로브를 사용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계들이 이제 굉장히 이 중간 대역에 이제 울트라사운드를 이용하는 프로브들을 개발을 해서 6S라든지 그리고 4S 이런 프로브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페네트레이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울트라사운드를 보낼 때는 이제 낮은 메가헤르츠로 보내고 받을 때는 높은 메가헤르츠를 수집을 해서 이제 가능하면 페네트레이션도 좋고 이미지도 좋게 만들려는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체중에 따라서 좀 딱딱 나눠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좀 소아는 작은 거, 성인은 큰 거를 사용해서 보다 영상이 좋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통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서브코스탈 에어리어에서 소아는 특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에이피칼, 그리고 파라스터널, 슈프라스터널 이런 플레인에서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신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부위에서 이제 영상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먼저 해부학적인 그런 이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소아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컨제니탈 하트가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이상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이제 소아 에코에서는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플레인에 따라서 가장 이제 아래쪽에 밑바닥부터 위쪽으로 서브코스탈 에어리어에서 이렇게 좀 이미지를 만들다 보면 가장 아래쪽에서는 이제 폴머니 베인도 관찰이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올리다 보면 라이트 벤트리클 아웃플로 트랙도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좀 더 이제 프로브를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SVC 쪽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코스탈에서 프로브를 한 90도 정도 이렇게 돌리면 쇼덱시스 이미지도 만들 수 있는데 이 에어리어에서 이제 SVC나 IVC가 같이 보이는 그런 이제 바이카발뷰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RV 아웃플로 트랙을 보이는 그런 뷰도 만들 수가 있고 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쇼덱시스를 보이는 그런 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챔버뷰를 보시면 이제 에이펙스 쪽에서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4개의 챔버가 잘 보이는 뷰로 잘라서 만들 수가 있고요. 동영상이 사실은 제가 잘 안 돌아가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4개의 챔버가 잘 보이는 뷰를 에이펙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챔버도 보이지만 이쪽에 이제 디센딩 에어터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이제 폴머니 베인도 이제 보이는지 확인도 할 수 있고 이 이제
에이펙스에서 조금 더 이제 아래 방향으로 이제 그 프로브를 내리면 코로너리 사이너스도 잘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브를 조금 더 이제 심장의 위쪽으로 이제 안테리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5 챔버 뷰를 만들어서 이제 LVOT죠. LV 아웃플로우 트랙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쪽에 밸브나 아니면 리거지테이션 이런 이상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스나 롱엑시스 뷰에서는 이렇게 이제 길다란 그 롱엑시스 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에코에서 보시면 이제 LA, LV 그리고 LV 아웃플로우 트랙, 에어틱 밸브 그리고 RV 이런 이제 스트럭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다시 90도로 이제 프로브를 돌리게 되면은 쇼덱시스 뷰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쇼덱시스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에어틱 밸브를 중심으로 뭐 LA, RA, RV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고 또 RV 아웃플로우 트랙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스트럭처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슈덱시스에서는 이제 마이트랄 밸브나 아니면 그 아래쪽에 있는 파필러리 머슬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소아에서는 이제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이나 스테노시스 등등도 대부분의 이제 스트럭처 아노멀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브를 좀 더 위쪽으로 올리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메인 펄모너리 아테리가 보이는 이런 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라이트 펄모너리 아테리와 레프트 펄모너리 아테리 그리고 이렇게 어센딩 에어트가 잘리는 뷰를 만들 수가 있어서 보통 이제 PDA가 있다면 여기 보이는 디센딩 에어타에서 이쪽 이제 메인 펄모너리 아테리 쪽으로 올라오는 플로우가 있으면 PDA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루브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은 이런 그 에어틱 밸브와 폴모니 밸브가 이렇게 잘 보이는 뷰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뷰에서는 이제 보통 코로너리 아터리도 좀 소아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밸브의 디지즈도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레이즈 컴플렉스 하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에어틱 밸브와 폴모니 밸브의 이제 위치가 이제 TGA 같은 경우에는 에어틱 밸브가 좀 더 앞쪽에 위치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쪽 그 왼편에 위치를 하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위치를 가질 수가 있어서 이 에어틱 밸브와 폴모니 밸브의 이제 릴레이션을 확인하는 것이 컨젠트 하트 디지를 이제 감별할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더 프로브를 위쪽으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이쪽 그 이너미네이트 베인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끔가다 이제 그 센트럴 그 라인 어프로치를 하시게 되면 카테터가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거나 라이트 사이드 쪽에서는 이제 SVC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카테터의 위치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어센딩 에어타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있는 프로모의 베인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제이터 하트는 다양한 스트럭처 아노말리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너메티 베인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프로모의 베인에 이제 드레이니지가 이상한 위치에 형성되는 그런 디지즈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스트럭처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그 이런 이제 스프라스터널 너치에서 조금 프로브를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런 에어틱 아치가 이렇게 좀 형성이 보이는 뷰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쪽 부위에서 이제 에어틱 아치의 어떤 협착이나 이런 소견이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를 보시면 이제 소아 그 에코를 보시면서 스트럭처라는 어떤 이미지를 이제 대부분 다 확인했다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펑셔널 스터디는 보통 이제 성인 그 내과 선생님들이나 에코를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잘 하시고 계신데 조금 더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보통 밸브 리거지테이션을 이제 성인에서는 좀 더 정량화해서 뭐 밸브의 리거지테이션 위스나 아니면 뭐 피사나 아니면 그 베나 컨젝터 이런 거를 측정해서 많이 이제 보시게 되는데 소아에서는 이제 이런 리거지테이션이 생기는 원인이 대부분 이제 밸브 몰폴로지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의 어떤 클래프트라든지 아니면 뭐 마이트럴 밸브에서는 파필러리 머슬이나 코다의 어떤 형태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관찰하는 것이 이제 좀 더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에어틱 밸브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커스 밸브나 아니면 모노커스 그리고 어떤 형태학적인 이상을 관찰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량화하는 그런 그레이딩 시스템에도 시비어리티를 보통 이제 리거지테이션의 이제 정도를 평가할 때
이런 이제 리거지테이션의 컬러 플로우가 어디까지 좀 미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런 것은 보통 이렇게 이제 엘립티컬하거나 특정 부위에서 이렇게 좀 가로 방향이나 세로 방향에서는 많지만 그 반대편 방향에서는 이제 많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컬러 플로우를 이용해서 그레이딩을 하는 시스템이 좀 더 이제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CW나 PW는 기본적인 경우는 이제 에코를 사용하시는 분 잘 알겠지만 펄스 웨이브 더플러는 어떤 포인트의 이제 벨로시티를 측정하는 데 좀 더 유용하지만 그 하이 스피드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부분을 측정하는 데에는 불합리하기 그러니까 그 이익이 적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이 스피드 벨로시티를 가지는 그런 리전에서는 컨티뉴어스 웨이브 더플러를 보통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스테노틱 리전을 확실하게 좀 감별할 때에는 그 펄스 웨이브 더플러를 이용해서 어느 포인트가 가장 스테노틱 리전인지를 확인하는 데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펑션을 매저할 때는 보통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퍼스널 로잉시스 뷰에서 M모드, 그러니까 타임 모션 모드를 이용해서 어떤 레프트 벤트리클의 그 이너 다이아미터가 다이스톨릭 때와 시스톨릭 때 얼마만큼 수축이 일어나는지를 평가를 하면 보통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이제 EF를 계산을 해주는데요. 그 EF를 이제 저희가 많이 신뢰를 하고 있고 또 이런 EF가 좀 그 벤트리클의 모양이 이제 일정하지 않을 때, 유니폼하지 않을 때에는 이런 볼륨 메저링 테크닉을 이용해서 다이스톨릭 때의 볼륨과 시스톨릭 때의 볼륨을 이제 측정을 하면 그 기계가 자동으로 이적식 프레셔를 계산을 해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심장의 기능을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이스톨릭 펑션은 보통 이제 마이트랄 밸브의 인플로우 패턴을 좀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E웨이브와 A웨이브의 벨로시티를 측정을 해서 이렇게 좀 그 정상적인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이제 EA가 그 역전된 경우 그리고 슈도 노멀라이즈 된 경우 이런 경우를 좀 그 감별을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보통 EA와 A의 벨로시티만으로는 정상적인 경우와 슈도 노멀인 경우가 이제 좀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 티슈 도플러 이미지라고 해서 어떤 티슈에 이제 움직이는 벨로시티를 측정을 해서 그 같이 조합을 해보면 이런 이제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보통 E웨이브가 A웨이브보다 좀 더 큰 것이 정상이고 또 E'이 보통 10cm per second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슈도 노멀라이즈 된 경우에 있어서는 E'의 벨로시티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을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이 좁은 부분에 어떤 이제 벨로시티를 측정을 하면 그 벨로시티의 이제 그 제곱의 4배가 어떤 프레셔 그레디언트와 이제 코릴레이션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TR이나 뭐 이런 거를 측정을 해서 RV 프레셔를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용한 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트럴 밸브나 아니면 이제 프로모이 밸브, 시스테믹 베인의 스테노시스는 보통 그 컨티뉴어스 웨이브 도플러를 이용해서 프레셔 그레디언트의 민 값을 이용해서 시비어리티와 잘 콜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협착에 이제 어느 정도 심한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트럴 밸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플로우의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비어리티 정도를 평가를 해서 보통 그 밸브의 스테노시스 정도를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이머전시 시츄에이션을 좀 꼽아봤는데요. 그 보통 이제 소아에서 사이너시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스트럭처 하트 디지가 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정도를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에 또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또 카디악 오리진의 어떤 쇼크나 아니면 하이퍼텐션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컨제트 하트 디지에서는 이제 코악테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TAPBR obstruction 타입 그리고 마이오카이티스 페리카디얼 이퓨전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흔치는 않지만 이런 이제 가와사키 디지에서 동반되는 이제 코로너리 문제 그리고 이제 알카파라고 해서 그 레프트 코로너리 아터리가 폴모너리 아터리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희귀한 아노말리의 경우 또 코로너리 아노말리 중에 한 가지 이제 코로너리 아터리가 반대편에 이제 사이너스에서 기시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디악 오리진의 이제 청색증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TOF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RVOT죠.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폴모너리 쪽으로 가는 부위에 협착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레프트와 라이트 사이에 션트 리전이 있으면서 RVOT 협착이 있으면 폐 쪽으로의 플로우 양이 적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에서 레프트 쪽으로 이제 디옥시네이트 블러드가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청색증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TG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과 풀모니 서큘레이션이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순환은 계속 폐 쪽으로만 순환이 되게 되고 체순환은 계속 체순환으로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옥시네이트 블러드가 이제 체순환을 이루지 못해서 사야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싱글 벤트리클처럼 완전히 믹싱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순환과 폐순환이 완전히 이제 합쳐지게 되면서 그 중간 값에 이제 세츄레이션을 보이는 그런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요 정도 이제 그 하트 디지즈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그 청색증을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VSD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심한 폐동맥 고혈압이 동반되지 않으면 라이트 투 레프트 션트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청색증을 보이지는 않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테트랄로지오 팔로우를 보시면은 보통 이제 네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SD가 있고 또 RV에서 이제 폐동맥 쪽으로 가는 부위에 협착이 이렇게 좀 있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이제 RV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RV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septum이 좀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에로타가 오버라이딩이 생기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테트랄로지오 팔로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부츠 쉐입을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으로 다 믿을 수가 없고 심전도에 있어서는 이제 RVH 그리고 시스톨릭 머머는 보통 그 RVOT 스테노시스 때문에 그쪽을 이제 좁은 부위를 통과하면서 그 압력차가 크기 때문에 소리를 만들어내서 시스톨릭 머머가 보통은 잘 들립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그 테트랄로지 팔로우의 이제 에코 소견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RA가 되고 RV가 되고 여기가 이제 큰 VSD가 보통 동반이 되고 여기 RV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단면을 자른 그런 뷰가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그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폴모니 아트리로 나가는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이제 그 RVOT, 서브밸바 스테노시스를 이루는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밸브 스테노시스 같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파라스탈 로이시스에서 보면은 이제 어센딩 에어터가 보통 굉장히 이렇게 확장돼 있고 이쪽에 RV 프레셔가 하이퍼트로피 되면서 프레셔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세텀을 밀어서 이렇게 좀 에어타가 올라타는 것처럼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보이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보이면 이제 그 TOF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되고요. TGA는 보통 그 이제 complete TGA와 이제 congenitally corrected TGA가 있지만 CCTGA라고 불리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제 complete TGA, DTGA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 심방과 심실의 연결은 이제 적합하게 돼 있지만 심실에서 이 대혈관의 이제 연결이 좀 그 반대로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스코던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통 RV에서는 이제 폴모나테가 연결이 되는 게 정상이지만 어센딩 에로트가 이렇게 좀 연결이 되고 이쪽 LV에서는 폴모나테가 연결이 돼서 폐순환을 이루고 온 혈액이 다시 폐 쪽으로 가는 이제 악순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믹싱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은 이제 디옥시네이티드 블러드가 연속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ASD를 크게 열어주는 septostome이나 이런 이제 그 처치를 하게 되고요. 이제 에코 소견을 보시면은 가장 이제 뭐 확인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두 개의 그레이 베셀이 평행하게 보이면 이거는 TG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스탄 로이시스에서도 이 그레이 베셀이 두 개가 같이 보이면 이거는 TGA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태시고요. 이제 여기 두 개 중에 어떤 게 이제 폴모널 아테리인지 어센딩이었든지 좀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컬러를 이용을 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플로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PDA가 열려 있을 때 이렇게 리거지턴트 플로우가 있어서 이쪽은 이제 MPA라고 메인 폴모널 아테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폴모널 아테리가 되는 거고 이쪽은 어센딩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감별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코로너리 아터리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코로너리 아터리가 나오는 부분도 어센딩 에어터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싱글 벤트리클은 사실은 이제 하나의 메인 챔버가 있고 하나의 루디멘터리 챔버가 있는 게 이제 보통인데요. 보통 시스테믹 베인과 폴모니 베인에서 들어온 혈액이
이제 보통 아래쪽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중간값의 세츄레이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여기에서 보통 어센딩이 어떤 플로우가 나가거나 아니면 풀머리 쪽으로 플로우가 나가서 풀머리 플로우와 어센딩 플로우가 세츄레이션이 동일한 그런 이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 구조 이상으로 인한 이제 청색증은 대부분 요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그 원리로 청색증 소견을 보일 수가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청색증을 띠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코를 보면 뭐 쉽게 다 이렇게 싱글 벤트리클을 가지는 그런 모양을 확인할 수 있어서 에코 프로브만 되시면 이제 컨제니탈 하트 디지즈의 어떤 싱글 벤트리클 피지올로지는 손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디악 오리진의 이제 샥이나 하이퍼텐션을 보이는 경우는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를 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악테이션은 요 이제 아치의 이스무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PDA 연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이제 좁게 이렇게 이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디센딩 에어타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AKI라고 해서 키드니 인절이나 아니면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그리고 샥 사태를 이렇게 발생시키는 그런 리전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이제 이런 PDA가 열려 있다가 닫히면서 이런 이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터너 신드롬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대부분 이런 대혈관의 발달이 좀 부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정상적인 좀 크기의 대동맥을 가지고 있다가도 저 형성으로 인해서 크면서 이제 코악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터너 신드롬이 어떤 갑작스러운 이제 좀 상태 악화를 보이면 이런 거를 좀 염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하지 쪽에 혈압이 좀 낮아지고 또 펄스를 만져봤을 때에도 약한 펄스를 보일 수가 있어서 그런 소견이 보이면 이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에코에서는 이렇게 신생아 그 에코 소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센딩 아치에 이렇게 브랜치들이 보이고 서드 브랜치 이후에 이렇게 굉장히 좀 좁아진 그런 이제 코악테이션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 다이아메타를 재가지고 디센딩에 보통 이제 40%보다 좀 작다고 이렇게 측정이 되면 의미 있는 코악테이션 이렇게 이제 신생아에서는 얘기를 하고요. 성인에서는 5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센딩 에어타의 다이아메터보다 요 협착 부위의 이제 다이아메터가 50% 미만이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코악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샥이나 사우시스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 중에 이제 TAPV라고 얘기하는데요. 토탈 아노말러스 폴모이 베인 비너스 리턴 이렇게 얘기하는데 폐 정맥이 보통은 이제 LA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정상 소견이지만 구조적인 이상으로 있어서 라이사이드 쪽으로 이제 드레이니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4개의 폐 정맥이 보여서 이렇게 이노미네이트 베인으로 이제 흐르게 되고 이런 것이 다시 라이사이드 에이트림으로 형성이 이제 드레이니지가 되면 당연히 이제 그 LA 쪽으로는 드레인이 없기 때문에 AS를 통해서 넘어가는 혈액만이 그런 시스테믹한 서큘레이션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ASD가 이제 큰 것이 꼭 필요한 상태고요. 형태적으로서는 이렇게 이제 이노메틱 베인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4개의 이제 프로모이 베인이 코로너리 사이너스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래쪽에 이제 헤파틱 베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를 보시면 보통은 이제 이런 챔버가 요 LA 뒤쪽에 이렇게 근처에 잘 안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보통 이 정도의 이제 디센딩 에어트가 보이고 이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상인데 그 베인이 이렇게 드레이지 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상한 이제 구조가 보이고 이쪽 베인이 잘 들어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환자의 세츄레이션이 낮을 때는 꼭 이제 그 베인 그 아노말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잘 살펴보시면은 이런 베인의 드레이니지가 이렇게 이제 뒤쪽에 심장의 뒤편 쪽에 이렇게 모이고 그런 것이 다시 이렇게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연결되는 그런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칼 베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이노미네이트 베인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다시 아래 쪽으로 이렇게 블러드 플로우가 형성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위에 이제 협착이 발생을 하면 이제 굉장히 심한 이제 호흡 부전이나 샥 이런 상태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청색증이 보이고 샥인 상태에서 이 베인 이제 드레이니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이런 질병을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소개해드릴 질병은 이제 마이오카르디스겠는데요. 저희 아마 소아과 영역에서는 이제 가장 리갈한 프로블럼이 되는 질병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소견서나 이렇게 이런 이제 법리적인 이제 해석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아본 적이 꽤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뭐 마이오카드미 인플라메이션이고 인저리를 발생해서 이제 파이브로시스 되는 과정에 하트 펑션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뭐 그런 GI 심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심파스틱 톤이 항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파라시mpathetic 톤이 이제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런 GI 심텀으로 주로 이제 응급실이나 소아과 외래를 주로 방문을 많이 하게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 이제 GI 이제 프로블럼으로 생각을 하시고 메디케이션이 아니면 이제 수액 치료를 하시게 되다 보면 하트 펑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이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엑스레이에서 이제 카디오메갈리가 보이고 또 이제 렁 이데마 소견 등이 보이면 이런 마이오카다이티스를 꼭 의심을 해야 하는 그런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에코를 보시면 뭐 이제 이렇게 저명하게 펑션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랑 또 이제 마이트랄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이제 잘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의심이 되시면 사실은 랩과 더불어서 에코를 꼭 해보시는 게 이제 중요한 진단 툴이 되겠습니다. 슈덱시스에서도 굉장히 이제 EF가 떨어져 있고 측정된 EF는 한 뭐 20% 정도 되고요. 또 이제 놓치기 쉬운 마이오카다이티스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펑션을 이렇게 좀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데 마이오카디움이 이렇게 좀 약간 두꺼워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심근염의 초기에는 이렇게 에코에서는 펑션이 비교적 유지가 되는데 약간 이데마토스한 그런 이제 파인딩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한 며칠 정도 안에 이렇게 펑션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 이제 이데마토스 체인지가 진행이 되고 펑션이 하락을 하게 되면 환자가 갑자기 이제 나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에코를 볼 때 사실은 이런 이제 파인딩을 의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페리카디알 이퓨전은 아마 제가 이제 그 오전에 강의는 못 들었었는데 다른 선생님이 강의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소아과에서는 페리카디알 이퓨전이 잘 생기는 경우가 그 심막염, 페리카다이티스나 아니면 이제 포스트오피 시기에 이렇게 주로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이제 심장 수술 후에는 그 포스트 페리카디오토미 신드롬이라고 해서 심막을 이렇게 열었다가 닫으면 인플라메이터리 이제 리스폰스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이제 수술 후에 이제 심비대가 진행이 되고 이제 에코를 해보면 이렇게 이퓨전을 보이는 소견이 확인될 수가 있어서 수술 후에 뭐 아이가 조금 힘들다든지 심비대 소견이 보이면 에코를 이제 확인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아과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환자가 나빠지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폴마 하이텐션이나 아니면 이제 스롬보 엠볼리즘 이런 게 이제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는데요. 폴마 하이텐션은 보통 이제 렁이 많이 안 좋은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인 없이 그리고 또 유전적인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성인 가까운 나이에 사춘기 나이에도 이렇게 갑자기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폴마의 스롬보 엠볼리즘도 뭐 튜머라든지 아니면 신체 어딘가에서 발생한 스롬부스 그리고 팻 덩어리, 에어 등이 이제 폐 쪽으로 날아가서 브랜치를 막으면 이제 RV 프레셔가 갑자기 증가를 하면서 RV 페일리어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R이 있으면 이런 TR 이제 픽 벨로시티를 측정을 해서 이제 RV 프레셔를 좀 예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폴모의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있으면 이런 거에 이제 벨로시티를 측정을 하면 폴모나트리 프레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외에도 이제 그 인터벤트리클 septum의 어떤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션트 리전, 이게 VSD나 PDA 같은 션트 리전이 있으면 양쪽 션트의 리전을 이제 오가는 플로어의 벨로시티를 측정을 해서 RV 프레셔나 폴모나트리 프레셔를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치료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런 모양을 보고 이제 폴모텐션의 정도를 좀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6세 된 여자아이였었고 이제 프라이머리 폴모텐션이었는데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렇게 하이퍼텐션이 진행이 됐었고 에코 보시면 이제 RA, RV가 굉장히 커져 있고 TR 벨로시티가 거의 5m 정도 돼서 이제 픽
그 프레셔 렌트가 한 100 정도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이제 폐 고혈압 소견이었었고요. 이 환자에서 이제 그 트랜스플란테이션이 이루어지는 후에 이렇게 이제 RV 프레셔가 많이 감소를 하고 좋아진 그런 이제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코로너리 문제에 대한 그런 질병들인데요. 가와사키 디지는 뭐 대부분 어느 정도는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원인을 아직 잘 모르는 이제 전신의 베스큘라이티스이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이제 한 20% 정도에서 코로너리 애뉴리즘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마이오카드 인팍션이나 서든데스, 이스케믹 하트디지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저희가 소아에서 이제 관상동맥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증상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컨정티바이티스가 생긴다든지 입술이 붉어지는 경우, 또 혀가 이렇게 딸기처럼 변하는 경우, 또 손발에 이렇게 이데마나 이제 레디니스를 보이는 경우, 전신에 래쉬 이런 걸 볼 수가 있겠고, 비지 사이트 이제 레디니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손이나 이런 데가 벗겨지는 그런 이제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와사키 디지가 이제 의심이 되면 저희가 에코를 진행을 해서 코로너리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꼭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보통 이제 에오틱 밸브 위치가 되고, 이게 펄모니 밸브가 되고, 그러니까 레프트 메인 코로너리 아터리인데 정상에 비해서 이제 많이 확장되어 있는 그런 소견이고, 보통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뭐 한 3세, 4세 정도 기준으로 이제 3mm 정도 근처가 되면 관상동맥이 많이 확장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뭐 키와 체중에 따라서 체표 면적에 따라서 이제 정상 그 기준표를 따라가지고 이제 기준을 설정하지만 대략은 한 3mm 정도 기준으로 3mm 정도 근처가 되면 확장 소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라이트 코로너리 아트리도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된 그런 소견이고, 이 환자는 이제 최근에 본 환자 중에 가장 시비어한 경우인데 거의 이제 레프트 메인 코로너리가 이제 에오타 사이즈만하게 확장이 되어 있는 그런 소견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될 때 가장 이제 리스키한 게 럽처의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면 이제 플로우에 어떤 스테시스가 생기기 때문에 스롬보스가 생겨서 이제 MI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가와사키 의심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의심하면 이제 에코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애뉴리즘이 잘 생기는 아이들이 뭐 6개월 미만의 이제 증상이 좀 특이하지 않은 아이들, 그냥 열만 지속되는 경우, 또 6세 이상의 이제 증상이 별로 안 생기고 열만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진단이 늦어서 이렇게 애뉴리즘이 잘 생기기 때문에 좀 원인 없이 발열이 지속될 때에는 좀 가와사키 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흔치 않은 질환이지만 이제 레프트 코로너리 아테리가 이렇게 폴모너리 아테리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컨제니탈 아노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출생 직후에는 그 폴모너리 프레셔가 높기 때문에 코로너리 서큘레이션이 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보통 2개월, 3개월, 4개월 지나면서 폴모너리 프레셔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이스케믹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더 심해지면 이제 임팍 소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보시면 이제 그 에코를 볼 때 LA와 LV가 이렇게 좀 확장된 소견이고, 컬러 도플러에서는 이렇게 리거지테이션이 굉장히 있는 그런 모양인데, 잘 보시면 이렇게 파필러리 머슬의 하이퍼 에코제닉한 그런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필러리 머슬의 이스케믹 그 파인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에코를 잘 보면 사실 이제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메인 폴모너 아테리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 플로우가 지나가는 이런 파인딩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렇게 레프트 코로너리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 메인 폴모너 아테리에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파인딩이 보이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메인 폴모너 아테리에서 나가는 레프트 코로너리를 떼다가 쪽 이제 어센딩 에어터에 붙여주는 그런 수술을 받은 그런 환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끔 가다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양쪽 코로너리 아터리가 반대편의 코로너리 사이언스에 나가는 질병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F와 G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이 레프트 코로너리 아터리가 이 라이트 사이드 쪽에 코로너리 사이언스 나가는 경우, 또 RCA가 레프트 코로너리 사이언스 나가는 경우에 요 이제 폴모너리 아터리 사이에서 이게 눌리면서 이스케믹 리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13세 여자아이였었고 중학교 1학년인데
뭐 이때까지 잘 컸죠. 그렇죠. 근데 계단을 걸어가면 이제 힘들고 숨차고 이런 증상을 호소했고 체육 시간에는 좀 뛰면 뭐 심장이 좀 많이 이제 뛰는 것 같고 숨쉬기 힘들어서 잘 못 뛰겠다 이런 이제 증상을 호소했었고요. 이제 달리기 검사를 시켜보니까 트레드밀 시켜보니까 이렇게 ST 체인지가 좀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에코를 이제 잘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라이트 코로너리가 그 레프트 코로너 사이너스에서 이렇게 오리진하는 그런 모양을 보시고 CT에서도 이쪽에서 이렇게 오리진을 하면서 이 메인 풀모나트 이렇게 눌리는 그런 파인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텀이 있고 이런 이스케믹 파인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떼가지고 레프트 사이드로 이렇게 옮겨주는 라이트 사이드로 옮겨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기시했던 그런 라이트 사이드 코로너리 아트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레프트 코로너리가 라이트에서 나오는 경우는 이제 반드시 수술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라이트 코로너리가 레프트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나 이스케믹 파인딩 그리고 어떤 이제 그 협착의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수술을 고려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코카디오그래피는 소아에서 어떤 이제 카디악 스트럭처나 펑션 그리고 헤모다이나믹을 평가하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흔치는 않지만 이제 환자가 좀 언유절한 심텀이나 이스케믹 파인딩이나 이런 증상을 볼 때는 코로너리 아터리 이밸루에이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